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부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식부의 급등신호 리뷰 시간입니다. 네, 부식부의 급등신호는 현재 91.78%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식부의 급등신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첩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78%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심포의 급등신호.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종목을 보면서 어느 지저스 자리, 어떤 위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로메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됩니다.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월요일날 여기 0차 부근을 지지해주고 상승해주면서 대략 34%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파동을 그리는 가운데 1차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 주면서 대략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해당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 0, 1, 2, 3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 자리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시가 갭을 띄우면서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죠. 무너지고 나서 3차 구간, 이 3차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대략 13%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네,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내려오면서 1차 구간이 있는 데서부터 네,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면서 대략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최저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카운팅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제가 지저스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5% 이상 상승을 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준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매매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실제로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해당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타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타점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 저점 나는 여기를 보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셔도 되죠. 그래서 충분히 5% 이상 상승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급등신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준은 지저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매매를 꼭 여기 가격대에서만 해야 되나요? 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사게 될지, 혹은 진짜 이 가격대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돌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매매를 하실지, 그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매매 방법을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이제 지저스죠. 지저스니까 뭐예요? 네, 지지와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를 깼어요. 그러면 주가가 밑에 내려오면 여기 뭐가 되죠? 저항이 되죠. 그런데 저항을 다시 돌파하거나 돌파 지지가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이 해당 구간을 사용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 자체는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BB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월요일날부터 시가 갭을 띄우고 내려오면서 1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확인해 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대략 27%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어서 이 종목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나온텍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일봉은 캔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분봉에서 제가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주가가 1차 있는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받아주면서 대략적으로 50%, 54%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2차 있는 구간까지는 안 내렸어요. 그죠? 1차와 2차 구간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자, 그래서 카운팅은 여기 1차에서 카운팅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꼭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아래라도 매매할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 잡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SBB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켜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시가 갭을 띄우면서 0차 있는 구간에서부터 저항을 받고 쭉 떨어지는 모습. 1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기준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명확하게 하락 추세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꼭지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하락 추세가 하나는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파를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저항 구간 있죠? 이 저항 구간을 아직 돌파해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쭉 지켜봤더니 다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죠. 횡보하면서 1차 구간을 훼손시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 구간을 다시 돌파해내주는 흐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라면 매매 방법은 천차만별이죠. 다양하죠.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은 맞고 너가 하는 방법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 안에 근거가 명확해야 그래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원리로 이러한 계획으로 이러한 매매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나랑은 다르고 나는 그런 매매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요 위에 있는 구간을 최소한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밑에서 그냥 사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준, 근거, 원칙 이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볼게요. 쭉 지켜봤더니 1차 구간이 있는 데를 지금 쭉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지켜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가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있는 이 저항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네, 이 저항이 또 새로 생겼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켜봤더니 여기 지금 저항을 돌파해내주는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일단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더 지켜보는데 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을 돌파해내주면서 이렇게 돌려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파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치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쭉 옆으로 다시 또 횡보하는 모습이죠. 횡보하면서 뭐가 발생해요? 이 구간 가운데 이 구간 가운데 이러한 구간 가운데 이러한 수렴이 발생한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수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렴은 뭐다? 수렴은 그냥 힘의 응축입니다. 수렴이 나오면 언젠가는 확산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확산이 반드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꼭지점이 생겼지만 여기도 꼭지점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돌파해내줘야 되고 여기 좀 보겠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지지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돌파해내주면
그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지. 근데 여기서 사면 수익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사면 수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벌써 5%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과 원칙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돌파 나오는 이 타이밍 있죠? 네, 돌파 나오는 이 타이밍부터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저항을 돌파해내주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이렇게 수렴 보여주다가 확산해주면서 여기 있는 이 삼각수렴도 돌파해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매매를 했다. 그럼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이 여기 떨어지면 한 4%, 5%, 더 여기 있는 이 하락, 여기 파동의 저점까지 하면 한 6%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지는 않고요. 좀 나눠서 살게요. 나눠서. 아까 이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 네.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돌파,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저항되고 지지가 나오는 이 모습. 이 구간 있는 데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이 구간 있는 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더 살게요. 네, 더 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여기 있는 이 지지 구간 있죠? 이 지지 구간에도 한번 더 사겠다.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고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한 번에 사느냐 분할 매수를 하느냐의 차이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네, 내려와서 당당하게 여기 있는 데서 지금 살짝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내려왔죠. 네,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이 모습 확인해 보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더 지켜봤다가 네, 다시 떨어지네요. 왜냐면 여기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지금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는 겁니다. 무턱대고 사진 않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지받고 돌려서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매매를 하겠죠. 네, 매매를 해서 여기 22평 돌파 나오고 62평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 거기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지금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이 가격대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이렇게 샀죠. 그러면은 평단이 1대1 비율로 산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평단이 한 이 정도쯤 나올 거예요. 그죠? 네, 1대1로 산다고 했을 때 대략 평단이 한 이쯤 나오겠다. 여기서 샀을 때 평단 여기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켜보고 네, 쭉 돌려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 네, 아직까지 이 흐름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죠? 쭉 지켜볼게요. 지금 여기 한번 사고 여기 한번 사서 지금 평단이 한 이 정도쯤 되는 겁니다.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쭉 지켜볼게요.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3%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기서 대략 4점 몇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다시 돌파가 확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자리 이 타점이 대략 한 5%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가 명확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대략 1년 넘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만 매매를 하시고 그런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는 발생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매를 안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진입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손해 볼 이유도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급등신호 리뷰하는 영상 있죠? 네, 급등신호 리뷰하는 영상 이 영상들을 쭉 보시고 영상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영상 뒷부분 한번 쭉 모아서 보세요. 네,
보시고 이 영상들만 쭉 나열해서 보시면서 뒷부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지? 이것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으시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공부하시고 또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보고 알겠다 하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보고 알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모의 투자나 소액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 한번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이제 캔들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캔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서 살까? 여기서 팔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지지가 나왔나? 여기는 나는 지지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가 아직은 안 됐다고 판단을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미 지나간 거를 보고 나면 이렇게 지나간 걸 보고 나면 그럼 여기서 사야지, 뭐 여기서 사야지, 뭐 여기 바닥에서 사야지 이게 보입니다. 그죠? 지나간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근데 왜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갈지 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 여기 지지라고 볼 것 같은데, 난 여기 깰 거라고 볼 것 같은데, 여기 바닥이 있으니까 나 여기 사고 떨어지면 여기 손절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기준 원칙을 계속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 있으니까 여기 내려왔다가 돌려 올라가고 여기도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난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사야겠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저항 구간이나 2% 뭐 이렇게 보고 팔아야지. 이런 기준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